짜잔! 안녕하세요, 동제학원 중2 여러분. 저번 시간 1, 2가 표준 발음법에 이어서 오늘의 3강은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EBS 뉴런 57페이지를 펴시면 되는데요. 저번 시간 이제 두 강에 걸쳐서 표준 발음법을 수업을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책 내용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책은 펴줘놓고 좀 이따가 다시 할 건데 일단 칠판을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한글 맞춤법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수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저번 시간에 표준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표준어의 뜻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그렇죠. 표준어는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자주 두루 쓰는 옛날이 아니라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경상도랑 전라도랑 충청도, 강원도가 다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수도인 서울 말을 갖다가 표준어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의 서울말, 이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던가 강이라던가 바다 이런 말들, 글들은 다 소리 나는 대로 적었죠. 근데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단어도 있는 반면에 어법, 이런 어떤 규칙에 맞도록 하는 그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 통일을 한 나라가 바로 이 신라죠. 근데 이 신라를 지금 선생님 발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라가 아니라 신라라고 발음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신라 또박또박 발음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리을의 음운에 맞춰서 니은도 리을로 발음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발음대로 만약에 소리 나는 대로 무조건 다 적는다면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를 통일한 애는 신라야. 누가 알겠습니까? 그쵸? 뭐지? 이렇게 표기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법에 맞도록 하는 단어도 있다는 거, 그것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그럼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 법칙인데,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발음하기 쉽도록 허용하는 단어도 있구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요. 어떤 단어는 허용하는 그런 기준도 있다는 거. 자, 지금부터 밑에 1번부터 17번까지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앞, 뒤 중에 어떤 단어가 맞는 단어고 어떤 단어가 틀린 단어인지를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한자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이음절의 한자를 어떻게 한글로 표기를 할 수 있는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11번 같은 문장은 하나의 문장인데 이 문장이 맞았으면 O, 틀렸으면 X, 그리고 만약에 틀렸다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빈 종이나 뭐 연습장 또는 노트에다가 1번부터 17번까지 쫙 적은 후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답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뿅! 자, 그러면 한번 1번부터 답을 맞춰보도록 할까요? 자, 1번에 우리가 설렁탕에 같이 먹는, 필수로 먹는 깍두기. 발음은 항상 깍두기라고 발음을 하는데 실제로는 깍두기라고 발음을 하는 게 제대로 된 발음이고요. 적을 때도 마찬가지로 깍두기라고 적어줘야 합니다. 자, 좀 쉬웠죠? 그 다음에 2번. 휴게소냐, 휴게소냐. 3번 보니까 핑계냐, 핑계냐. 4번에 게시판이냐, 게시판이냐. 자, 지금 2번, 3번, 4번은 여의가 맞냐, 어이가 맞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떤 거는 여의, 어떤 거는 어이. 두 개가 다 다릅니다. 자, 2번부터 들어갑시다. 고속도로를 달려서 여행을 가다 보면은 항상 필수로 거쳐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휴게소죠. 이 휴게소가 과연 휴게소인지 우리가 이런 거는 간판을 통해서 많이 봤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이가 아니라 어이가 맞는 표현이라는 거 휴게소입니다. 자, 그럼 3번. 아, 그러면은 핑계도 어이겠네요. 땡. 자, 우리가 개, 레, 매, 패, 해. 이 5가지는 그대로 여의로 씁니다. 발음은 어이로 납니다. 솔직히 우리가 여의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여의의 발음은 어이로 나지만 게레, 매, 패, 해는 무조건 여의로 표기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게시판 선생님, 이 게시판도 여이겠네요. 그러면 땡이겠죠. 자, 게레, 매패, 해가 예로 적는 거, 여이로 적는 건 맞는데 이 휴게소와 게시판 이 2가지가 바로 예외가 되겠습니다. 국어에는 예외가 참 많아요. 그래서 원래 원칙도 외워야 되지만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게레, 매패, 해가 이렇게 여이로 적는 게 원칙이라면 휴게소와 게시판은 예외가 된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어이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 6번 갈까요? 얘네들을 한자로 적었을 때, 한자를 한글로 적었을 때 여자, 그다음에 노인이 됩니다.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없겠죠. 근데 이 한자를 따로따로 떼서 한번 읽어봅시다. 음과 뜻을 말이죠. 그럼 얘는 여자, 여, 그다음에 아들, 자, 얘는 늙을 로에, 얘는 사람 인자가 됩니다. 자, 여자여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계집여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계집이라는 말이 조금 이제 비속어로 들려서 사람들이 좀 낮춰본다라고 해서 여자여로 바꿨지만 그전에는 계집은 여자를 비하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냥 성별이 여자인 사람을 계집으로 했을 뿐인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좀 부정적인 단어라서 바뀌었죠. 자, 옛날 표현으로 하자면 얘는 계집여입니다. 근데 이 여가 말의 초성에 왔을 때 여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쓰는 두음법칙에 의해서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6번에도 그냥 음과 뜻을 말했을 때는 늙을 노가 아니라 늙을 로, 리을이죠. 근데 이 리을, 늙을 로의 사람이 이 늙을 로자가 글의 처음에 첫 음절로 왔을 때에는 로인이 아니라 노인으로 발음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니은, 리을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한자 쓸 때 니은, 리을을 음절의 처음에 왔을 때 이응과 니은으로 바꾸어서 표기를 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7번으로 갈까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 전에 이 니은이 첫 음절에 왔을 때만 니은이 아니라 이응으로 한다고 했었습니까? 신여성은 가운데 있네요? 그럼 뒤에 겁니다. 그러면 땡입니다. 자, 신여성, 새로운 여성은 앞에 여가 맞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는 가운데나 뒤에 있으면 니은이라면서요. 자, 신여성이라는 단어는 신과 여성, 이 2개의 단어를 합해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따로 뗐을 때, 신과 여성을 뗐을 때, 여, 앞에 있죠? 그래서 여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자, 8번과 9번을 갈 텐데요. 8번에 백분율이냐, 백분률이냐, 9번에 외형 율이냐, 외형 률이냐, 이걸 구분을 할 겁니다. 어떤 단어는 율을 쓰고요. 어떤 단어는 률을 씁니다. 이게 다른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맞췄을까요? 백분율, 백분률. 답은 뭐죠? 백분율입니다. 자, 받침에 니은이 있거나 또는 모음으로 끝났을 때에는 률이 아니라 율로 표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9번 답도 맞출 수가 있겠죠. 외형 했을 때 이응으로 끝났기 때문에 니은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여라는 모음으로 끝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외형 률로 표기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운율에서 외형률 말고 뭐가 있죠? 이거는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에 있으면 그렇죠. 내재 율일까요? 율일까요? 자, 내재는 에라는 모음으로 끝났죠? 그래서 얘는 내재 율이 되는 겁니다. 아, 외형 율은 왜 율이고 내재 율은 왜 율인지 몰랐는데 이런 법칙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받침이나 모음으로 끝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율 표기를 다르게 한다는 거. 자, 10번으로 갑시다.
이것은 책이요. 지금은 하워체를 쓰지 않지만 옛날에 사극을 한번 보면은 자네 거기 어서 오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길을 떠나는 것이 어떠하오 이런 식으로 하워체를 많이 썼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책이오, 이것은 책이요라고 했을 때 끝에 오, 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우리 보통은 현대 국어에서는 이것은 책이요 라고 발음을 하지만 이게 틀린 발음입니다. 자, 종결 어미는 요가 아니라 오입니다. 이 요는 존댓말을 할 때 쓰는 게 요입니다. 이것은 책이에요 라고 할 때 이것은 책입니다. 이렇게 존댓말을 쓸 때 요를 쓰는 거지 원래 종결 어미는 요가 아니라 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책이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11번에 이것은 사과, 오, 저것은 배다. 딱 봐도 좀 이상하죠, 그렇죠? 얘는 지금 콤마가 있고요. 얘는 마침표가 있습니다. 반점과 온점인데 우리가 연결을 할 때에는 요로 쓰는 게 올바른 표기라는 거. 그래서 마침표를 찍었을 때는 오로 끝나고요. 연결을 할 때에는 요로 이제 그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 두 개 차이점 꼭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12번 들어갈까요? 목걸이가 있죠. 선생님, 누가 봐도 목걸이죠. 누가 목걸이라고 해요. 자, 이게 바로 페이크입니다. 목걸이도 맞고요. 목걸이도 맞습니다. 아니, 누가 이런 말 써요? 자, 일단 이 목걸이는 헤어 액세서리, 우리가 목에 거는 목걸이를 말하는데 목걸이는 목이 칼칼해서 아픈 것을 목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목에 걸다 라는 단어가 합해진 건데 목에 거는 것은 액세서리고 목에 걸린 그 병을 목걸이라고 발음하는 그대로 표기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맞는 말이라는 거. 자, 13번. 무덤이 있고 무덤이 있죠. 누가 봐도 무덤이 답인데 방금 설명해서 두 개 다 맞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두 개 다 맞는 거 아닌가? 페이크입니다. 자, 무덤은 실제로 묻다 플러스 엄이 합해진 건데 얘는 묻다라는 형태가 변해서 그냥 발음 나는 그대로 어법에 맞도록 쓰는 게 아니라 발음 나는 그대로 쓴 경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이 아니라 1번이 되겠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자, 14번. 14번부터 17번까지는 정말 많이 틀리는 단어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손을 깨끗이 씻자. 우리 이제 메르스가 아니라 코로나19죠.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손을 깨끗이 씻느냐 아니면 손을 깨끗이 씻느냐의 차이인데 실제 생활에서는 깨끗이라고 발음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깨끗이라고 발음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 깨끗이라고 발음을 하는 게 틀렸습니다. 깨끗이가 아니라 발음은 깨끗이라고 해서 이 시옷을 그대로 올려서 발음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깨끗이 이게 아니라 깨끗이라고 표기를 해야 한다는 거. 자, 15번에 보니까 머릿말이라고 되어 있고 머리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머릿말이라고 발음을 잘못하다 보니까 표기까지도 잘못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머릿말이라고 발음을 하지 않고요. 우리는 머리말이라고 그대로 부드럽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아무래도 발음이 좀 다른 지역보다 세다 보니까 이렇게 발음을 세게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단어에도 발음을 세게 해서 이렇게 잘못된 발음이 되는데 우리는 머릿말 이게 아니라 머리말이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얘도 다른 예를 보면은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음을 할 때 우리 경상도는 효과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효과라고 발음을 해줘야 한다는 거 알겠죠? 자, 이제 대망의 16, 17번을 할 건데요. 이거 정말 틀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선생님이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카톡을 하다 보면 이 단어 두 개가 너무 많이 틀려요.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이 단어 두 개를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설거지.
설거지가 있고요. 설거이가 있는데요. 이런 단어는 없어요. 이런 단어. 이 단어는 이미 1988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이 한글 맞춤법이 바뀌면서 사라진 지 오래된 단어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몇 년생이에요? 중2니까 00년도, 어쨌든 2000년도 이후의 출생자죠. 근데 이 88년 이전에, 88년에 바뀐 이 단어를 쓰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 고조선 시대의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설거지라고 쓰시면 됩니다. 설거지, 거지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 라고 외워두시면 편하겠죠. 거지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 자, 유치하지만 이렇게 외우는 게 좀 더 쉽게 편하게 외워진다는 거. 아니면 뭐 거지 하면은 좀 이렇게 비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꽃거지가 되게 잘생긴 꽃거지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라고 외우셔도 됩니다. 자, 그럼 17번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몇 월, 오늘이 몇 월 며칠이니? 라고 물었을 때, 이 며칠일까요? 몇 일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몇 일이라고 적는 사람은 1988년도 이전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나이를 속이고 있는 친구들이겠죠? 자, 이 몇 일이 아니라 며칠입니다. 몇 월, 며칠이냐 물어봤을 때 월은 그대로 몇 월이라고 쓰지만 얘는 며칠이라고 써야 합니다. 무조건 고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어르신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막 15살이니까요. 선생님 말고 여러분들. 자, 그렇게 1번부터 17번까지 한번 퀴즈를 내봤는데 많이 맞췄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57페이지를 피면은 이번에 자주 틀리는 표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자주 틀리는 표기 얼마나 자주 틀리면 이렇게 책에서까지 자주 틀리는 표기라고 나와 있을까요? 그쵸? 자, 자주 틀리는 표기를 보니까 본래의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준말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준말을 헷갈리는 경우, 이까지 있네요. 그 다음에 발음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예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본래 형태를 밝혀 적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문법에 맞춰서 적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오, 뚜, 기와 오, 뚜, 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애가 흔들흔들 저절로 흔들흔들 하는 오뚜기를 말하는데, 아, 이거 3분 카레, 3분 짜장, 그 오뚜기죠. 그치? 착한 기업. 그러니까 이 오뚜기가 아니라 사실 이 오뚜이가 맞는 표현입니다. 하도 이 기업이 너무 유명해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들 이 오뚝하는 그 장난감도 이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 이 오뚜기는 기업 이름이고요. 얘가 바로 오뚜이의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뚝하다라는 그런 단어에 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오뚝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듬이 있는데 사실 친구들은 이 앞에 단어보다 뒤에 단어가 좀 더 익숙하죠. 이게 좀 뭔가 없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게 틀렸고요. 만듬이 맞는 단어입니다. 왜? 먼저 동사의 기본형을 봅시다. 동사의 기본형을 만들다입니다. 만들다, 만들고, 만드니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는 이 만들이 어간이고요. 바뀌는 이 부분이 어미입니다. 항상 어간과 어미는 세트로 짝을 이루어야 하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다라는 동사에서 만듬, 이 미음을 합해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리을을 왜 빼요? 이 리을을 빼지 않고 그대로 미음만 집어넣어서 만듬, 리을까지 합해서 넣는 겁니다. 다른 예로는 이것도 있습니다. 깨닫다 할 때, 이 암은 캔슬이란다. 그래서 이 암은 병의 그 암이고요. 이게 바로 알다, 깨닫다 할 때 알미죠. 동사 원형은 알다입니다. 알다, 알고, 알았다.
알이 변하지 않는 어간이고 다가 뒤에가 변하는 어미인데 여기다가 미음이라는 전미사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 알, 리을을 왜 빼요? 빼지 않고 그대로 미음을 집어 넣어주시면 올바른 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등, 암 했을 때 발음은 우리가 암이라고 발음하지 않지만 리을을 발음하지 않지만 이렇게 표기에는 제대로 어법에 맞도록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준말에 헷갈리는 경우로 가볼까요? 준말은 말 그대로 줄임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래간만이라는 단어를 줄였을 때 오래간만, 야 오래간만이다 라고 잘 안 하죠. 오랜만이라고 줄여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글자로 쓸 때 오랜만이라고 이게 뭔가 시옷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옷이 아니라 니은 오랜만 발음하는 그대로 써줘야 한다는 거. 자, 마찬가지로 왠지도 이 왠지 또는 이 왠지가 있는데 왠지는 왜인지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왠지로 항상 줄여야 되고요. 얘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에가 쓰여있는 표현 있지 않아요? 있죠. 웬일이냐 할 때, 이런 표기를 할 때는 이를 쓰지만 일은 무조건 왠지입니다. 알겠죠? 이 두 개를 절대로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자, 또 다른 거. 와, 이거 정말 진짜 많이 틀리죠? 되다. 돼. 오에 너무 많이 틀립니다. 자, 이거는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 모 프로그램에서 이걸 구분하는 쉬운 방법을 알려줬는데요. 저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다와 해 바꿔보면 됩니다. 자, 되다라는 말을 할 때 하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이 되면은 되다고요. 해로 바꿨을 때 말이 되면은 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이 되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선생님이 하다 라고 말을 바꾸면 말이 되죠. 근데 선생님이 해 라고 하면 건방지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다고요. 소방관이 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관이 하다라는 건 되지만 약간 조금 어색하긴 하죠. 근데 소방관이 해 이런 거는 약간 명령형이니까 옳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되다와 돼 이거는 왜 이렇게 쓰냐면은 다가 기본형입니다. 되라는 어간에 다라는 어미가 붙는 건데 이 되는 되어의 줄임말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되라는 어간에 어라는 어미가 붙은 건데 얘는 기본형만 있고요. 얘는 되어라고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쓰임새가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다 또는 돼 이런 것처럼 기본형과 그다음에 되어 이런 준말이라는 거. 그래서 되다와 돼 너무 많이 틀리는 것들이니까 앞으로 절대로 틀리지 말고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음이 같은 경우가 있는데 닷히다, 다치다, 맛히다, 마치다, 반드이, 반드시, 붓이다, 붙이다가 있죠. 지금 다르게 발음을 했지만 이거 표기대로 읽은 것 뿐이고요. 실제로 발음을 할 때에는 다치다, 마치다, 반드시, 붙이다 다 똑같이 소리가 납니다. 똑같이 소리가 났다고 해서 똑같이 표기를 해버리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문이 닫히다 했을 때는 문이 닫히다 했을 때는 닫히다로 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 몸싸움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디에 부딪혀서 다쳤을 때, 상처가 났을 때에는 다치다라고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지금 닫히다,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거고요. 다치다는 소리 나는 대로 쓴다는 거. 자, 마치다도 마찬가지예요. 마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다 했을 때 히라는 사정 표현을 넣어서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고요. 마치다는 이제 땡땡땡 종이 울렸을 때 드렸어 끝. 좀 있으면 마칠 거예요. 그 마치다로서 소리 나는 대로 썼다는 거. 세 번째 반드이는 뭔가 딱딱 이제
정리를 했을 때 반듯하게 놓아져 있는 것을 말하고요. 반드시 했을 때 반드시 나는 할 것이다. 이렇게 뭔가 결심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반듯하다라는 동사의 원형을 밝혀서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고요. 반드시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되겠죠. 네, 붓이다와 붙이다 했을 때 붓이다는 뭔가 풀로 또는 테이프로 붙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붙이다, 뭔가 딱 붙이다를 말하는데 뒤에 있는 붙이다 있죠? 그거는 소포를 붙이다, 편지를 붙이다로서 딱 풀로 붙이는 것은 어법에 맞도록 붙다, 딱 붙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붙이다, 소포를 붙이다, 편지를 붙이다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3강은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과 자주 틀리는 표기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고요. 이제 이 다음 4강은 문제풀이를 할 건데 개념책 57페이지부터 해서 뒤에 쭉쭉 나가면 65페이지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5페이지까지 문제를 풀고 4강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안녕! 뿅!